감히 청소부 주제에 내 구두에 더러운 물을 튀겨. 이게 뭐 하는 거야?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인 팰리스 호텔 1층 로비에서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2시 30분, 평소보다 분주한 로비 한편에서는 한 여자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한미경은 50대 중반의 호텔 청소 직원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근무로 이미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딸의 상견례를 앞두고 마음만은 들떠 있었죠. 오늘 오후 3시에 바로 이 호텔에서 딸 이소라와 예비사위 지훈의 부모님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물이 이렇게 많이 튀었나? 미경은 로비 중앙의 대리석 바닥을 걸레로 닦던 중이었습니다. 분수대 근처 바닥이 평소보다 미끄러워 보여 더욱 신경 써서 청소하고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세심하게 닦던 걸레에서 물방울 몇 개가 튀었습니다. 그 물방울이 마침 지나가던 여자의 명품 구두에 닿았습니다. 샤넬의 최신 컬렉션으로 보이는 검정색 펌프스였죠. 구두 주인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온몸에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소부가 뭐 하는 거야? 내 구두 좀 봐. 윤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미경을 향해 소리를 질렀죠. 목소리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미경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로 닦아드릴게요. 미경이 황급히 손수건을 꺼내며 사과했지만 혜진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해졌죠. 닦아준다고? 이 구두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300만 원이야, 300만 원. 당신 같은 사람이 한 달을 벌어도 못 사는 거라고. 혜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죠. 미경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혜진의 남편 박창호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대기업 임원 출신답게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미경을 보는 그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이 청소부가 내 구두에 더러운 물을 튀겼어. 정말 조심성도 없어? 창호는 미경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천한 것들이 일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네. 이런 곳에서 일하는 년들은 다 그래. 미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천한 것들이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어요. 미경이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지만 혜진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사과한다고 해결될 일이야? 당신들은 맨날 이래. 일 제대로 못하면서 사과만 하면 끝인 줄 알아? 그러게 말이야. 요즘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나 봐. 창호의 말에 혜진이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매니저 불러. 이 사람 어떻게 관리하는 거야? 안 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 정말 조심할게요. 미경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혜진은 이미 프런트 데스크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짝! 혜진의 손바닥이 미경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로비에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죠. 미경은 충격으로 비틀거렸습니다. 이게 교육이야. 다음부터는 조심해. 미경의 왼쪽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 가자. 창호가 혜진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더러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분 다 망쳤네. 혜진이 중얼거리며 창호와 함께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미경은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괜찮으세요? 옆에서 청소하던 동료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자주 있는 일이니까. 미경이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죠. 미경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뺨에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30분 후에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청소부 한미경이 아닌 딸 이소라의 어머니로서 말이죠. 하지만 방금 전 당한 모욕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2시 50분이었습니다. 10분 후면 상견례가 시작될 예정이었죠. 미경은 준비해온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휴게실에서 미경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옷을 꺼냈습니다. 검정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작은 핸드백. 딸을 위해 몇 달 전부터 준비한 것들이었죠. 옷을 갈아입으며 미경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소라의 좋은 날이니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했죠. 하지만 뺨의 따가움은 여전했습니다. 거울을 다시 한번 확인한 미경은 상견례장으로 향했습니다. 딸 소라와 지훈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지훈의 부모님도 와 있을 것이었죠.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30분 전 로비에서의 모욕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미경은 곧 깨닫게 될 것이었죠. 여기 맞나? 팰리스 호텔 스카이 라운지. 박창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아내 혜진에게 물었습니다. 30층에 위치한 스카이 라운지는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최고급 레스토랑이었죠. 맞아. 지훈이가 여기서 만나자고 했어. 혜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아들이 좋은 곳을 골랐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직도 30분 전 로비에서 있었던 일로 기분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청소부 때문에 기분이 완전히 망쳤네. 정말 천한 것들은 어디 가나 문제야. 그러게. 요즘 서비스업 종사자들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나 봐. 예의라는 게 없어. 창호도 여전히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예약석으로 안내받으며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죠. 어서 오세요. 이쪽 자리입니다. 웨이터가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창문가 최고급 테이블이었죠. 창 밖으로는 한강과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좋은 곳이네. 예비 며느리 집안도 제법 괜찮은가 봐. 혜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흡족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었죠. 아직 상대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거든요. 지훈이한테 들은 얘기로는 어머니가 혼자 딸을 키우셨다며? 그러게. 그래도 이런 곳에서 상견례를 할 정도면 형편이 괜찮은 거겠지. 창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메뉴를 보며 기다렸죠.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박지훈이 나타났습니다. 29세의 지훈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그 옆으로 예쁜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늦어서 죄송해요. 지훈이 부모님께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여자를 소개했죠. 소라야. 우리 부모님이야. 안녕하세요. 이소라입니다. 27세의 소라는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단정하고 예쁜 모습의 혜진과 창호는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죠. 아이고, 예쁘게 생겼네.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물이 훨씬 예뻐. 혜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소라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훈과 소라가 자리에 앉자 창호가 물었죠. 그런데 소라 씨 어머님은 언제 오시나? 곧 오실 거예요. 아마 조금 늦으실 수도 있어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직업 때문에 걱정이 많았거든요. 호텔 청소 일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야? 혜진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소라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죠. 그냥 호텔에서 일하세요. 소라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체 진실도 아니었죠. 호텔에서? 그럼 호텔리어신가? 어느 호텔이야? 창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소라는 더욱 곤란해졌죠. 여기, 이 호텔이에요. 그럼 이 호텔 직원이시구나. 어떤 부서에서 일하시는데? 혜진의 질문이 계속되자 소라는 답답해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똑똑똑. 개인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지훈이 일어나 문을 열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문 밖에서 한미경이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아직 뺨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죠.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혜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30분 전 로비에서 뺨을 때린 바로 그 청소부가 눈앞에 서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창호도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아까 로비에서 구두에 물을 튀긴 그 청소부였죠. 안녕하세요. 미경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박 부부는 말을 잃었죠. 어머님, 제 어머니 한미경입니다.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개했습니다. 상황을 눈치챈 것 같았죠. 뭐라고? 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예요. 한미경이세요. 소라가 다시 한번 말했지만 혜진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30분 전에 로비에서 그러고 보니 아까 로비에서 인사 나눴네요. 미경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창호와 혜진은 더욱 당황했죠. 인사를 나눴다고? 지훈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만났었죠. 미경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0분 전에 모욕이 생생했거든요. 이건 말도 안 돼. 혜진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지훈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청소부잖아. 청소부라고. 30분 전에 내 구두에 더러운 물 튀긴 그 청소부가 예비사돈이라고?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소라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신분 차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창호도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신분 차이요? 미경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죠. 당연하지. 청소부 딸이 우리 아들과 결혼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혜진이 테이블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집중됐죠. 그렇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미경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 모욕을 참을 이유가 없었죠. 어머니, 잠깐만요. 지훈이 급히 일어서며 미경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죠.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들었어요. 미경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30분 전 로비에서의 모욕,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모독까지.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죠. 엄마, 제발. 소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고개를 저었죠. 소라야, 우리 딸이 이런 대접받으면서 시집갈 필요 없어. 그 말에 혜진이 더욱 격분했습니다. 대접? 청소부 주제에 무슨 대접을 바라는 거야? 혜진의 말에 미경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죠. 청소부 주제에라.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제발 진정하세요. 다들 진정해요. 지훈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정하라고? 지훈아, 이게 진정할 상황이야? 청소부 딸과 결혼하겠다고? 창우가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소라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머님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지훈이 반박했지만 창호는 들을 생각이 없었죠. 중요하고 말고 격이 다르잖아. 우리가 누구인데 청소부와 사돈을 한다고? 그 순간 미경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죠. 신분이요? 그렇게 신분이 중요하시다면 제대로 된 신분 확인이라도 하고 말씀하시죠. 무슨 소리야? 청소부면 청소부지 무슨 신분 확인이 필요해? 혜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겠네요. 미경이 핸드백을 들며 일어섰습니다. 소라가 황급히 따라 일어섰죠. 엄마, 가지 마. 제발.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도 절망적인 표정이었죠. 소라 씨, 어머님이 가신다니 따라가세요. 어차피 이런 결혼은 안 될 일이니까. 혜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어머니, 왜 이러세요? 지훈이 항의했지만 혜진은 단호했습니다. 지훈아, 너가 나중에 고마워할 거야. 이런 집안과 결혼했다가는 평생 고생한다. 창호도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지훈아, 우리 말이 맞아.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운 거야. 아버지, 어머니. 지훈이 절규했지만 부모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죠. 미경은 문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어머님. 지훈이 미경을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미경을 붙잡았죠. 정말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원래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지훈 씨,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경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부모님을 설득할게요. 지훈이 간절하게 애원했지만 미경은 고개를 저었죠. 30분 전에 제가 당한 일을 알아요? 지훈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로비에서 어머님이 제 뺨을 때리셨어요. 청소부라고 천한 것이라고 하시면서요. 뭐라고요? 지훈이 경악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고도 똑같은 말을 하시네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훈이 사과하려 했지만 미경은 손을 들어 막았죠. 지훈 씨는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결혼을 할 수는 없어요. 그 말과 함께 미경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소라가 눈물을 흘리며 따라왔죠. 엄마, 나는 어떻게? 소라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야. 미경이 소라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죠. 지훈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소라야, 미안해.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레스토랑 안에서는 여전히 창우와 혜진이 흥분해 있었습니다. 잘 됐어. 애초에 어울리지 않는 결혼이었어. 혜진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래. 지훈이가 나중에 고마워할 거야. 창우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말입니다. 미경과 소라가 호텔을 빠져나갈 무렵 회장님, 호텔 로비에서 갑자기 들려온 큰 목소리에 미경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미경을 향해 뛰어오고 있었거든요. 총지배인이었습니다. 팰리스 호텔의 최고 책임자였죠.
그가 미경을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개인적인 약속으로 오셨군요. 미리 연락 주시지 그러셨어요. 미경은 당황한 기색 없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다녀가려고 했는데요. 총지배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30층에서 막 내려온 박창호와 윤혜진 부부는 입이 떡 벌어진 채 서 있었죠. 회장님이라고? 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다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총지배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경의 표정을 보니 뭔가 불쾌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아니에요. 별일 없었어요. 미경이 조용히 대답했지만 총지배인은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뺨에 왜 상처가? 혹시 누가 회장님께 무례한 짓을? 총지배인이 미경의 뺨에 난 붉은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죠. 정말 괜찮아요.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미경이 만류했지만 총지배인은 이미 화가 나 있었습니다. 회장님께 상처를 입힌 사람이 있다면 당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순간 박창호와 혜진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분 전 로비에서의 일이 떠올랐거든요. 설마 그 청소부가 회장님이라고?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창호가 자신을 달래듯 말했지만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총지배인님, 미경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개인적인 일이었으니까요. 미경의 당부에 총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지훈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부모님을 찾던 그의 시선이 로비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죠. 어머니, 아버지. 지훈이 다가가려던 순간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회장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투자 제안이 2건 들어왔는데요. 총지배인이 서류를 꺼내며 보고했습니다. 미래호텔그룹 계열사 확장건과 부산 신규 호텔 건설건입니다. 미래호텔그룹? 혜진이 그 이름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래호텔그룹은 전국 최대 호텔 체인이었거든요. 팰리스 호텔도 그 계열사 중 하나였죠. 혹시 저 여자가 미래호텔그룹에? 창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중에 사무실에서 자세히 보고해 주세요. 미경이 말하자 총지배인이 다시 한번 깊게 인사했습니다. 네, 회장님. 언제든 연락 주시면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그제야 박창호와 혜진이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30분 전에 뺨을 때렸던 그 청소부가 미래호텔그룹의 회장이었던 것이죠. 이럴 수가. 혜진이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창호가 황급히 아내를 부축했죠. 지훈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소라의 어머니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기. 지훈이 다가가려 했지만 미경은 이미 호텔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총지배인이 정중하게 따라 나섰습니다. 로비에 남은 박가족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뭔 짓을 한 거야?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0분 전에 뺨을 때렸다고 했지? 창호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라에게서 온 문자였죠. 지훈아, 미안해. 우리 끝내자. 이런 가족이랑 결혼은 못할 것 같아. 엄마가 너무 상처받으셨어.
지훈이 문자를 보고 절망했습니다. 소라야. 지훈이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뭘 한 거야? 혜진이 지훈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지훈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끝났어. 완전히 끝났다고. 그 순간 박가족은 깨달았습니다. 30분간의 오만과 편견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경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면서 박가족의 진짜 시련이 시작될 것이었거든요. 호텔 밖으로 나간 미경은 차 안에서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부끄러워해서. 소라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잖아. 미경이 소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박가족의 집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죠.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박창호가 집 거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신문을 던졌습니다. 경제면 일면에는 미래호텔그룹 한미경 회장의 기사가 실려 있었거든요. 전국 5성급 호텔업계 1위, 자수성가한 CEO. 이런 기사가 왜 하필 오늘 나와? 창호가 머리를 감싸주며 절규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아직 늦지 않았을 거야. 붙잡을 수 있어.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달랬지만 사실 그녀도 패닉 상태였습니다. 늦지 않았다고? 회장님 뺨을 때렸는데? 지우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그였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전화 좀 해봐. 소라한테라도. 혜진이 아들에게 말했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전화번호도 차단당했어요. 문자도 안 가고.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네, 박지훈입니다. 지훈이 전화를 받자 상대방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박지훈 씨,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 입사가 취소됐습니다. 뭐라고요? 왜 갑자기? 지훈이 당황하며 물었지만 상대방은 이미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훈아, 무슨 전화야? 창호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입사 취소됐어요. 지훈의 대답에 집안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설마 그 회장이?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창호의 휴대폰도 울렸습니다. 회사 상사에게서 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박 부장, 내일 아침 인사과로 오시오. 급한 일이 생겼소. 무슨 일인가요? 자세한 건 내일 얘기하죠. 전화가 끊어진 후 창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나도 회사에서 부른다. 인사과로. 인사과라고? 설마. 혜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혜진의 부티크 직원에게서였죠. 사장님, 큰일 났어요.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료를 올린다고 통보했어요. 얼마나? 기존의 3배요. 그리고 다음 달까지 안 내면 계약 해지래요. 3배라고? 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이게 다 우연의 일치일까? 창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우연이 아니야. 분명 저 회장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 지훈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망하는 거야? 혜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호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인사가 앞에 서자 가슴이 쿵쿵 뛰었죠. 박 부장 들어오세요. 인사과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부르더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올라왔습니다. 오늘로 마지막 출근입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왜? 박 부장도 아시잖습니까? 우리 회사 주요 거래처가 미래호텔그룹이에요. 그쪽에서 협력업체 재정비를 한다고 통보해 왔어요. 창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역시 한미경 회장의 조치였던 것이죠. 짐 정리하시고 오늘 안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창우는 30년 직장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났습니다. 같은 시간 혜진의 부티크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건물주가 직접 오셨어요. 직원이 급히 알렸습니다. 건물주 대리인이 나타나 냉정하게 통보했죠. 임대료 인상 통보서 받으셨죠? 다음 달까지 못 내시면 계약 해지입니다.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요? 원래 계약서에 건물주 사정에 의한 인상 조항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혜진이 계약서를 뒤적여 봤지만 정말로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계약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부분이었죠. 그렇다면 가게 문을 닫아야겠네요. 혜진이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박가족은 다시 모였습니다. 모두 침울한 표정이었죠.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고됐다. 30년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어. 창호의 목소리에는 허탈함이 가득했습니다. 나도 가게 문 닫아야 해. 임대료를 3배로 올렸거든. 혜진도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지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현실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집 대출 상환, 생활비, 카드값까지. 갑자기 수입이 끊어지면서 모든 것이 문제가 되었죠. 은행에서도 연락 왔어. 대출 연장이 어렵다고. 창우가 추가로 나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완전히 끝났네. 실수가 이런 결과를. 혜진이 후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사과하러 가자. 무릎 꿇고라도. 창우가 제안했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요. 이미 늦었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야. 결국 박가족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미경을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말이죠. 그날 밤 박가족의 집은 깊은 절망에 잠겼습니다. 오만이 가져온 파멸적인 결과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박가족은 미래호텔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40층짜리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정말 들어가야 하나?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들어가야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창우가 단호하게 말하며 빌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1층 로비는 마치 호텔처럼 호화로웠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위압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죠.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나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한미경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창우가 말하자 직원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예약 있으시나요?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일로 꼭 뵈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회장님은 예약 없이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만 박가족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든 좋으니까 시간을 잡아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직원이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장님께서 개인 면담은 받지 않으신다고 하네요. 박가족은 하루 종일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죠. 이틀째,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가족은 매일 본사 앞에서 기다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오후 드디어 미경이 본사에 나타났습니다. 후문으로 조용히 들어가려던 그녀를
박가족이 발견했죠. 회장님, 창우가 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미경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창우가 정말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진과 지훈도 함께 무릎을 꿇었죠. 일어나세요. 미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날 제가 미쳤었나 봐요.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사과는 잘못을 깨달았을 때 하는 건데 제 정체를 안 후에 하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미경의 말에 혜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땐 몰라서 그랬습니다. 회장님인 줄 알았다면. 혜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미경이 말을 잘랐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죠. 그 말에 혜진은 완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창우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미경은 냉정했습니다. 약속을 어떻게 믿죠? 30분 만에 2번이나 모욕을 주신 분들이. 지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제가 부모님을 말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라와 결혼만. 결혼은 이미 끝난 일이에요.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라가 직접 파혼을 통보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그 말에 지훈이 절망했습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지훈이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미경은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창우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안 다 망했습니다. 저도 해고되고 아내 가게도 문 닫게 됐어요. 아들 취직도 취소됐고요. 창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건 본인들이 선택한 결과예요. 미경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혜진이 바닥에 이마를 대며 절했습니다. 알았다면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죠. 미경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박가족이 마지막으로 외쳤지만 미경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가족의 집은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완전히 끝났어. 창우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 고작 한 번의 실수가 우리 인생을 다 망쳤어.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한미경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았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집도 나가야 해. 대출 상환을 못하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더라.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라에게 마지막 편지라도 써보려고 했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죠. 그때 소라의 문자가 왔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우리 정말 끝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지훈이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한 달 후 박가족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사 준비는 다 됐나? 창우가 거실에 쌓인 이삿짐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날이었거든요. 다 됐어요. 이제 갈 곳만 있으면. 혜진이 허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 가야 했죠. 지우는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입사를 포기하고 당장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거든요. 어서 오세요. 지훈이 손님에게 인사했지만 목소리에는 활기가 없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지훈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소라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매일 밤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방법도 용기도 없었죠. 창호는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은 힘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더 젊은 분으로. 면접장에서 듣는 말은 늘 비슷했습니다. 혜진은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본도 없고 경험도 부족해서 쉽지 않았죠. 오늘도 주문이 하나도 없네. 컴퓨터 화면을 보며 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훈아?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대학 동기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다. 여기서 뭐해? 당황한 지훈이 대답을 못하고 있자 동기가 눈치를 챘습니다. 아, 미안. 아르바이트 하는구나. 응. 잠시만. 지훈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지금 좋은 회사 다니고 있어. 혹시 필요하면 연락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동기가 명함을 주고 갔지만 지훈은 그 명함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지훈은 미래호텔그룹 빌딩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소라가 있을까? 하지만 다가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 소라는 어머니 미경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때?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미경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소라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지훈이는 어떻게 지낼까?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이미 끝난 일이야.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소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사랑했는데. 소라가 중얼거리자 미경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진짜 사랑이야. 소라는 어머니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박가족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죠. 전기 끊긴다고 통보 왔어. 혜진이 고지서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가스비도 못 냈는데. 창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는 편의점 이외에 배달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잠을 자지 못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창호와 혜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니지만 며칠 입원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박가족은 또 다른 걱정에 빠졌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낼지 막막했거든요. 지훈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문득 6개월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오만이 이런 결과를. 지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미경은 회사에서 박가족의 근황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박창호 씨는 아직 취직을 못했습니다. 부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하지만 실패하고 있고요. 아드님은 편의점과 배달 일을 병행했는데 며칠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보고를 듣던 미경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차가운 표정을 되찾았죠. 계속 지켜보기만 하세요. 네, 회장님. 미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받은 상처를 쉽게 잊을 수는 없었죠. 그날 밤 미경은 소라와 대화했습니다. 엄마, 혹시 지훈이네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왜 그런 걸 궁금해해? 미경이 경계하듯 물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소라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지훈이가 걱정됐죠. 3개월 후 박가족은 더욱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퇴원 통보 왔어요. 지훈이 병원비를 못 낸다는 통지서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어떡하지?
아직 완전히 낫지도 않았는데 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집에서 쉬면 돼요. 지훈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다리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날 오후 창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옛 직장 동료가 운영하는 작은 회사였죠. 창호야, 정말 오랜만이다. 동료가 반갑게 맞이해줬지만 표정은 어색했습니다. 사실 부탁이 있어서 왔어. 일자리 좀 소개해 줄 수 있나? 창호가 머리를 숙이며 부탁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도 요즘 어려워서. 게다가 너 소문을 들었어. 무슨 소문? 미래호텔그룹 회장한테 찍혔다는 소문 말이야. 그런 사람을 쓸 회사는 없을 거야. 동료의 말에 창호는 절망했습니다. 소문이 업계 전체에 퍼져 있었던 것이죠. 집에 돌아온 창호는 가족들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아무도 우리를 안 써줄 거야. 창호의 말에 집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지훈 씨죠? 소라입니다. 소라의 목소리에 지훈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라야, 정말 오랜만이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언제든지. 어디서 만날까? 내일 오후 2시 한강공원으로 와요. 전화가 끊어진 후 지훈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구야? 혜진이 물었습니다. 소라요. 내일 만나자고 해요. 정말? 혹시? 창호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훈은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소라가 나타났죠. 지훈 씨. 소라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성숙해 보였죠. 소라야, 정말 보고 싶었어. 지훈이 다가가려 했지만 소라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 정말 많이 바뀌었어. 부모님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지훈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뀐 게 문제가 아니야. 처음부터 우리는 맞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우리 그렇게 사랑했잖아. 지훈이 절규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가족 간의 상처는 너무 깊어. 우리 정말 끝이야. 소라의 말에 지훈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 혹시 다른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은 없어. 하지만 우리는 안 돼.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받은 상처를 알아? 소라의 말에 지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그날 부끄러웠어. 소라가 고백했습니다. 부끄러웠다고? 엄마를 지키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러웠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엄마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지훈이 소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소라는 피했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정말 미안해. 소라가 돌아서려 하자 지훈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소라야,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소라가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그날 밤 박가족은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희망이 없어. 혜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한편 소라는 어머니 미경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만나고 왔어?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끝이라고 말했어요. 소라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미경이 물었습니다. 안 해요. 엄마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소라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소라야. 미경이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6개월 후 박가족은 서울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창호는 작은 식당을 차렸고
혜진은 그것을 도왔죠. 지우는 지역 신문사에 취직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를 아무도 몰라. 창호가 작은 위안을 삼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훈에게는 소라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죠. 한편 미경과 소라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새로운 호텔 프로젝트는 어때요? 괜찮아. 부산에 새로 짓는 호텔 말이지? 미경은 일에 더욱 집중하며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후회하지 않아요? 지훈이네 가족한테 한 일 말이에요. 미경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후회는 안 해. 하지만 씁쓸하긴 해. 씁쓸해요?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너무 극단적으로 가르쳐 준 것 같아서. 미경의 말에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교훈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지방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소라를 잊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서울에 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참았죠. 창호와 혜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겸손함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대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죠. 어느 날 식당에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시큰둥하게 대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혜진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노인을 모셨습니다. 고맙소. 요즘 이렇게 친절한 곳이 드물지. 노인이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박 씨 가족은 비로소 진정한 겸손함과 인간에 대한 존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훈과 소라의 사랑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상처가 있다는 것을 둘 다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오만이 가져온 쓰라린 교훈은 모든 이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함께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